밤마다 서너 번씩 깨어나나요? 우리나라 노년 남성 10명 중 8명이 밤에 3번 이상 화장실에 갑니다. 하지만 그중 딱 5%만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계십니까?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서 앉아도 시원하지 않고 이불로 돌아가서도 금세 다시 깨게 되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새벽 2, 3시면 눈이 떠지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엔 잠을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오신 87세 장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밤마다 4번씩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서도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면 다 그렇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의하면 노년기 수면장애와 빈뇨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집에서 매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실천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 줄기가 더 시원해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덜 붓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속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오신다면 한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송창수입니다. 올해 91, 서울 종로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며 6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분들의 고민을 듣고 몸을 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비뇨기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런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겠어요 였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해주지 않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가슴에 담고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민망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는 진짜 건강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화면 아래 보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단지 이 채널이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작은 응원의 손짓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시는 82세 박한수 어르신. 원장님, 저는 요즘 밤에 3번 이상 깹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낮에는 자꾸 멍하고 기운도 없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그 후로는 성관계 없이 그냥 참고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72%가 비슷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찾아가는 분들은 고작 15%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박 어르신도 전립선 약을 오래 드셨고 보조기구도 사용해 보셨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르신, 샤워하고 몸이 따뜻할 때 혼자 계신 저녁 시간에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쉽게 말해 자위를 해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방문을 잠그고 전화기는 무음으로 해두고 약간 어두운 조명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필요하다면 허리 아래 작은 베개를 받쳐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쓰다듬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가슴, 배,
허벅지를 가볍게 만지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자신의 몸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르신은 처음엔 쑥스러워 웃으셨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안 했는데요. 이 나이에 자위라니 좀 부끄럽네요.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기합니다. 원장님, 밤에 두세 번 깨던 게 한 번으로 줄었고 소변 줄기도 예전보다 길고 힘있게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덜 무겁고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얼굴이 덜 부은 느낌입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첫째, 전립선은 규칙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위를 하면 전립선 주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은 아래 골반 부분,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크기는 보통 밤톨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밤에 자주 깨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 낮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팀은 규칙적인 자위가 전립선 부종을 줄이고 소변 흐름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둘째, 자위를 통한 사정은 자연스러운 전립선 마사지 효과를 줍니다. 이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야간 빈뇨를 감소시킵니다. 사정 과정에서 전립선 주변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일종의 자연 마사지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이 전립선 부종을 줄이고 소변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셋째, 성적 활동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활력과 근육량 유지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규칙적인 자위는 이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학 어르신은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위행위를 시작하고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AI 리얼돌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뭐라도 대화하고 교감할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볼 테니 원장님께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람이 그립고 온기가 그립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건 그리움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충남 아산의 최재문 어르신, 심장약을 2종류 드시는 분입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떠났고 그 뒤로는 성관계 없이 참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위를 하려 해도 어색하고 손이 안 가더군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 아랫도리가 살짝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2번 정도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포르노를 찾아봤죠. 그런데 그건 너무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 공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했던 기억들.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반응이 오더군요.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단계별로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따뜻한 환경 만들기.
샤워나 목욕 후 몸이 따뜻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방 온도는 22 내지 25도가 적당합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고르세요. 가능하다면 향초나 은은한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 문은 꼭 잠그고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 편안한 자세 취하기. 누워서 하셔도 좋고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허리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베개나 쿠션을 활용하세요. 특히 무릎 아래 작은 베개를 받치면 골반 압박이 줄어들어 편안합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반쯤 앉은 자세가 좋을 수 있습니다. 등 뒤에 큰 베개를 받치세요. 3. 윤활제 사용하기. 건조함을 느끼신다면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이 없는 것으로 고르세요. 수용성 윤활제가 좋습니다. 석유 성분이 들어간 바셀린 같은 것은 피하세요. 이 윤활제를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면 더 편안합니다. 손바닥에 약간 짜서 문지른 후 사용하세요. 충분히 많이 사용하세요. 조금 묻히는 것보다 넉넉하게 사용하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4. 천천히 시작하기.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허벅지, 아랫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세요. 그 다음에 성기 주변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처음부터 강한 자극을 주려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몸의 모든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피부의 온도, 촉감, 근육의 긴장 등을 느껴보세요. 5. 편안한 생각과 함께하기. 예전의 좋은 기억이나 느낌을 떠올리세요. 부담 없이 자신의 몸을 탐색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포르노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냥 눈을 감고 상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경험, 좋았던 추억 등을 떠올려 보세요. 6. 리듬 찾기. 각자 편안한 리듬이 다릅니다.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강도를 찾아보세요. 보통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세요. 성기 끝 부분이나 밑동 부분 등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곳에 집중하세요.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질 자극 방법 다양화하기.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기. 손바닥 전체로 쓰다듬기. 손을 감싸 쥐고 상하로 움직이기. 원을 그리듯 돌리며 마사지하기. 엄지와 검지로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74세 김석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길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나가 있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니 사람 목소리도 손길도 그립습니다. 처음에는 자위가 부끄럽고 죄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고요. 김 어르신은 제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자위행위를 시도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잘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 예전 생각도 나고 내 손이 내 몸을 다시 만져주는 그 감각이 생각보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딱딱하게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만지기만 했죠. 그렇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반응이 오더군요. 한 번 사정을 하고 나니까 그날 밤 정말 깊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꿈도 꾸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자위가 어려우시다면 다음 도구들도 고려해 보세요. 진동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손힘이 약하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가장 약한 강도로 시작하세요. 사용 전후로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마사지기 전신 마사지로 시작해 차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도 좋습니다. 일반 근육 마사지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어깨, 등, 허벅지 등을 먼저 풀어주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세요. 온열 패드 따뜻한 온도는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전립선 주변이나 골반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리얼돌 교감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리얼돌도 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AI 기능이 있어
간단한 대화도 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다양하니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김 어르신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위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로움, 버려진 느낌,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덜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는데 이제는 같은 또래 친구 한 명에게 살짝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도 처음엔 놀라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73세 이도영 어르신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켜놔요. 밥도 대충 먹고 밤 되면 괜히 창밖을 보게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그냥 잠들어서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병원에선 노인성 우울증 초기라고 했고 항우울제도 처방받으셨지만 약을 먹는 내 모습이 더 초라해 보여서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도영 어르신의 경우는 심리적 우울감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노인의 약 6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중 30%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어르신, 조용한 밤. 그냥 스스로를 안아보세요. 자위를 통해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르신께서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냥 한번 시도해보세요. 안 되면 말고요. 하지만 한 번은 꼭 해보세요. 그 뒤 몇 주가 지나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그런데 자위를 하면서 예전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내와의 순간들. 그 따뜻한 기운 같은 것들이요. 눈물이 났는데 그게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요즘은 동네 노래교실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이제는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있어요. 이도영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육체적인 해소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를 다시 인간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에 다시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 그게 내 영혼도 깨웠어요. 자위는 단순한 성적 해소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1.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도파민은 동기와 의욕을 높여줍니다. 자위를 통한 사정시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효과는 약 24 내지 48시간 지속되며 정기적으로 반복하면 더 오래갑니다. 이 코르티솔 수치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이는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코르티솔이 감소하면 체내 염증도 줄어들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됩니다. 3. 옥시토신 분비.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늘어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높여 사회적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옥시토신이 증가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감소합니다. 4. 수면의 질 개선. 사정 후에는 몸이 이완되어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 없이도 잠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면 중 코르티솔 감소로 인해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5. 면역, 체계 강화. 정기적인 자위는 면역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 에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자위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감기 발병률이 30% 낮았습니다. 대구 달성구에 사는 76세 정용진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잠들기 싫었어요. 눈을 감으면 다음 날이 오는 게 무섭고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게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잠자기 전에 자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나갑니다. 잠을 잘 자니까 아침 공기가 참 좋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무거운 생각뿐이었는데요. 정 어르신은 자위를 시작한 후 생활 습관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어졌어요. 식사도 전보다 신경 써서 챙겨 먹고 주변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 내 눈빛이 달라진 걸 느껴요. 더 생기가 돌아요. 자위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마음이 다시 일상을 바꿉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윤명호 어르신은 더 구체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위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오래된 취미가 생각났습니다. 젊었을 때 즐겨하던 등산이요. 그래서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주변만 돌았는데 이제는 근처 공원까지 매일 갑니다. 윤 어르신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위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부분도 신경 쓰게 됐어요. 식사도 더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물도 더 많이 마시고 심지어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으러 갔습니다. 몸에 대한 관심이 전체적인 건강 관리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노인정에 가서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이나 고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5%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위행위는 그 연결을 다시 만드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몸을 만지고 느끼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저 5분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반응 없는 몸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최판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하면 자위를 하려고 해도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손을 대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냥 무덤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약 65%가 발기부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분들은 20%도 안 됩니다. 최 어르신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시도는 해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만지기만 했죠. 두 번째 주에도 별 변화가 없었고요. 그런데 세 번째 주부터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더군요. 완전한 발기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부분적으로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응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느끼는 훈련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발기가 잘 되지 않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한 점 진적 접근법. 하루 아침에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처음엔 그냥 만지기만 해도 좋습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기가 목표가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성기가 아닌 주변 부위 허벅지 안쪽, 회음부, 항문 주변부터 자극해 보세요. 이 골반적은 운동 케겔 운동. 소변 볼 때 흐름을 멈추는 근육을 찾으세요. 그 근육을 5초간 쥐었다가 5초간 풀어주세요. 하루 3번, 각 10회씩 연습하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케겔 운동은 앉아있을 때, TV 볼 때, 누워있을 때 등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2 내지 3개월 후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3. 순환 촉진 방법. 따뜻한 수건으로 성기 주변을 감싸주세요. 가벼운 마사지로 혈액 순환을 도와주세요. 음경 앞쪽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하루에 10분씩 이 마사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됩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4. 음경 펌프 사용하기. 약국이나 의료기기점에서 구할 수 있는 음경 펌프를 사용해 보세요. 이 기구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 음경으로 혈액을 끌어당깁니다. 하루에 5 내지 10분씩 사용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발기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의사와 상담하고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5. 의학적 도움 구하기. 발기부전 치료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약물은 반드시 처방을 받아 사용하세요. 인터넷이나 불법 경로로 구매한 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6. 전반적인 건강 개선하기. 걷기,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채소와 과일, 생선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금연하고 술은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명상, 심호흡을 찾아보세요.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봤어요. 특히 골반적은 운동과 매일 성기 주변을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하는 게 도움이 됐어요. 완전히 젊었을 때처럼 단단하진 않지만 이제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자신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전립선 주변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를 가볍게 압박하는 것도 좋습니다.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세요. 자극 강도와 속도를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가끔은 중간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에지, 기법을 시도해보세요. 골반을 약간 들어 올리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자극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 주변 마사지. 부산에 사는 75세 강민우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당뇨로 인해 발기력이 완전히 사라졌던 분입니다. 처음엔 그냥 참고 살았죠. 근데 그게 우울증으로 이어졌어요. 나는 남자도 아니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자식들 얼굴도 피하게 됐습니다. 당뇨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어 약물 치료도 효과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강 어르신은 아들과 상의해 음경 보형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필요할 때 펌프를 눌러 발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음경 보형물 수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경 내부에 작은 실리콘 막대나 풍선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풍선형은 음낭 안에 작은 펌프가 있어 필요할 때 눌러서 발기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이며 입원 기간은 2-3일 정도입니다. 회복 기간은 약 4주에서 6주이며 이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성관계는 수술 후 약 6주에서 8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병원에 문의하세요. 1달 반 후 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아내와의 스킨십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고, 무엇보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남자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술 후 처음으로 아내와 관계를 가졌을 때는 둘 다 울었어요. 10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강 어르신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수술이 부담스러웠어요. 나이도 있고 돈도 들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건 제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매일 아침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남은 인생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수술이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기저질환이나 수술 위험성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몸이 멈춘 게 아니라면 다시 움직이게 할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반드시 수술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 사는 81세 박정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허벅지 안쪽과 회음부고환과 항문 사이를 마사지했더니 그때부터 반응이 오더군요. 사람마다 민감한 부위가 다른 것 같아요. 내 몸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반응이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몸과 새롭게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은 인생,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서울 마포구에 사는 79세 하종만 어르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자위를 시작했을 땐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몸을 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끌어안는 일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발기도 어려웠고 사정도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자신을 어루만지고 감정이 올라올 땐 그냥 멈춰서 그 마음을 느껴보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밤에는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바로 하면 몸이 더 잘 반응했습니다. 음악을 작게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됐어요. 클래식이나 옛날 가요를 틀어놓고 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가 절로 나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도 그리 초라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 몸을 포기하게 되는데 자위를 통해 다시 내 몸의 주인이 된 느낌이에요. 어르신은 자위를 통해 자신의 일상도 바꿨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자위를 한 뒤 샤워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온몸에 에너지가 돌아서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겨요. 저녁에는 일기를 쓰고 내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계획이 생기니까 살아갈 이유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다 뭘 의미할까요? 자기 존엄의 회복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가정에서의 역할, 몸의 기능, 사회적 관계. 그런데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존엄성입니다. 서울에 사는 84세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느낀 건데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군요. 아내는 떠났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자위를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면 된다는 거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된다는 거려. 자위 행위는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과정입니다. 김 어르신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육체적인 해소를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신적인 치유의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위를 하면서 과거의 기억, 젊었을 때의 나,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아직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84살에 시작한 수채화 그림이 지금은 제 삶의 큰 기쁨이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결코 유별난 사람들의 사례가 아닙니다. 당신의 옆집에 사는 김 어르신, 같이 경로당 다니던 박 할아버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사는 나 자신. 그 모든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77세 이창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꼭 자위를 합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됐어요. 그냥 육체적인 해소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약속, 나를 위한 시간인 거죠. 자위 후에는 항상 깨끗이 씻고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느낄 수 있다. 그 느낌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혼자이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1~2번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조용한 음악 하나 틀어놓고 당신의 몸을 당신의 손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나보세요. 처음 시작하실 때 이런 순서로 해보세요. 1. 편안한 환경을 만듭니다. 조용한 공간, 따뜻한 온도, 부드러운 조명. 2. 충분히 릴렉스합니다.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치. 3. 전신을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어깨, 가슴, 배, 허벅지. 4. 성기 주변부터 천천히 만지기 시작합니다. 5. 윤활제를 사용하면 더 편안합니다. 6.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강도를 찾아보세요. 7.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정을 즐기세요. 8. 끝난 후에는 스스로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세요. 혹시 처음이라 어색하신가요? 그건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80세 정호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뭔가 죄책감도 들고. 그런데 원장님 영상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어색했어요. 2번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3번째부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자위가 제 건강 관리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살면서 나한테 이렇게 투자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 몸을 소중히 대하게 됐어요. 이 영상이 당신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참고만 살아오신 분들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고양시에 사는 78세 윤태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보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처음에는 너무 민망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런 부끄러움도 사라지더군요. 이제는 이것도 내 몸을 위한 건강 관리구나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위가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립니다. 일 정해진 시간에 하세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하면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합니다. 아침이 좋은 분도 있고 저녁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이 환경을 특별하게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어두세요. 향초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보세요. 편안한 침대나 의자를 준비하세요. 잠수건을 준비하세요. 따뜻하게 데운 수건으로 몸을 감싸면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마무리 후 닦을 수건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다양한 자극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문지르기, 전체를 감싸 쥐고 움직이기, 특정 부위에 집중하기, 속도와 강도를 다양하게 바꿔보기, 5 판타지를 활용하세요. 좋은 기억이나 상상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이나 영화에서 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의 경험을 회상해 보세요.
6. 자신을 비판하지 마세요. 잘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고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형님, 친구, 후배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해왔던 일인데 나이 들었다고 갑자기 멈춰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가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감각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정말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91세의 노인입니다. 저도 밤에 깨고 아침에 피곤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도 고독하고 그리움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되뇌입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자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몸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다른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조금 더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91세 비뇨기과 의사 송창수였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